따스한 봄날, 박정우는 결혼 12주년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환경을 사랑하는 아내 유나를 위한 친환경 전기 SUV였다. 자기야,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제 더 이상 대중교통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돼. 여보,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나는 특히 늦은 밤 일 끝나고 택시 기다리는 거 걱정됐어.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유나는 그 차를 단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다. 여전히 버스와 택시를 고집했고, 심지어 폭염에도, 늦은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영아, 오늘도 택시로 오는 거야? 차 있잖아. 아, 오늘은 동료랑 같이 와서. 내일은 꼭 차 가져올게. 정우는 의아했지만 바쁜 병원 근무로 깊이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그저 아내가 새 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정우의 여동생 지연은 변호사답게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올케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오빠 올케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좋은 차를 두고 왜 안 타는 거지?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영이가 원래 신중한 성격이잖아.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제도 회사 근처에서 봤는데 지연이 목격한 것은 이상했다. 유나가 환경단체 사무실이 아닌 낡은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올케.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평소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혹시 다른 환경 관련 일일까? 하영이가 요즘 새 프로젝트 한다고 했거든. 그럴까? 내가 좀 더 알아봐도 될까? 결국 지연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지연이 따라간 곳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시내 유명한 대학병원 신경과였다. 병원이라고? 왜 올케가 여기에? 검사 결과를 보면 유전성 시신경병증이 확실합니다. 현재 시야 결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이 속도라면 2에 3년 내에 시력을 거의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유나 울먹이며 이럴 줄 알았어.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지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올케가 숨기고 있던 것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불치병이었다. 그래서 차를 몰 수 없었던 것이다. 정우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돼.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지연은 고민 끝에 오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정우는 즉시 아내를 찾아갔다. 하영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당신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 의사로서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나 때문에. 남편으로서 말할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야. 정우는 전문의로서 병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아내와 끝까지 함께할 각오를 다졌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해외 치료든 임상시험이든 뭐든 해보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족들은 힘을 합쳐 유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법률 전문 지식을 활용해 희귀병 지원 단체와 연결해 주었고, 정우는 해외 학회를 통해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올케 이 단체에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요.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아. 고마워.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 발표가 있어. 한번 알아보자. 유나는 여전히 그 차를 몰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언젠가는 다시 몰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내가 기사 노릇할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기사로. 그럼 요금은? 키스 한 번이면 충분해.
유나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껴안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